1100에서 3월 달에 코로나 맞고 600 갔지. 그러면 지금 한 1년 좀 넘게 지났잖아. 어. 그러면 1년 만에 거의 투자금이 10배 이상 뛴 거네. 그치, 10배 됐지. 너 주식할 때 레버리지 써? 나 하나도 안 써. 안 쓴다고 아예? 아예 안 써. 왜? 뭔가 좀 무서워. 아 그래. 너 써봤어? 나 쓰지. 얼마 쓰는데? 나 1억. 존나 많이 쓰네. 근데 솔직히 퍼센트로 하면 얼마 안 돼. 너 퍼센트로 하면 한 뭐 50% 쓰는 건데 너 몇 퍼센트 써? 나 무한대지. 자본금이 없어? 내 자본은 마이너스지. 얘가 레버리지 좀 위험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도 손해를 안 보이는 거 네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열로 열로. 너가 저기 가서 앉아야 되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작년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를 쓰려고 했었던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3배.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내가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9천까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9천까지 총 투자금을 가져가도 된다. 왜냐면 한국은 하한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의 손실폭이 원금 안에서 하루 이내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모든 종목이 30%가 떨어졌을 때잖아 사실. 그럼 나의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 금액까지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그래서 3배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글백 그 작년에 내가 1000 투자해서 600 떨어졌을 때 마통 뚫어서 3000을 한 이유가, 그때는 이유가 없었지. 그냥 내가 감으로 늘렸었는데 상승장에서 감으로 늘리면서 하락장을 버티고 조정장을 버티면서 또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계속 늘려왔었던 이유나 그런 생각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원금 안에서는 나의 손실 범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2배에서 3배 레버리지는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합리적인 레버리지인 것 같아. 9천만 원에 하한가를 다 맞았을 최악의 상황이면 30%니까 9천에 30%면 2,700이니까 너 원금이 다 빠여질 정도가 너의 이제 최대.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종목 내가 분산도 하잖아. 그렇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갈 일도 없고 최저 나의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 내가 한 15종목 가지고 있는데 5종목이 나락을 갔어. 한 뭐 그래봤자 또 30에 30%잖아. 그러니까 손실이 되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지금 어떤 지점이 왔냐면 금액이 커지고 커지다가 내 수익을 내고 그것들이 1억이 되면서 거기서 레버리지를 계속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3억을 써야 되잖아. 너무 커지네. 그거 너무 커져. 그것에 대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는 선이 와. 그렇네. 1억을 레버리지를 쓰면 3%니까 300만 원이고, 이걸 300이 월로 땡기면 30만 원인데 내가 매달 30만 원의 이익을 내냐 아니냐 이거로 규결이 돼버리니까 부담이 되더라고. 증권사 이자가 1년에 3%밖에 안 돼? 아니지. 내가 증권사가 아니고 내 마통을 뚫어서 하는 거야. 마통을 뚫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올해는 이걸 레버리지를 줄일까? 혹은 나의 투자 방식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바꿀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해. 지금. 너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처음에 시작했던 건 뭐 오래전이지만 그때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고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저점 찍었을 때잖아. 정확하게는 1월이지. 1월 달? 1월. 작년 1월. 그때 시작할 때 얼마였어? 처음 시작할 때 투자. 그때 1100. 1100. 1100에서 3월 달에 코로나 맞고 600 갔지. 그러면 지금 한 1년 좀 넘게 지났잖아. 그러면 1년 만에 거의 투자금이 10배 이상 뛴 거네. 그치? 10배 됐지. 1억 5천이. 10배는 됐지. 10배는 됐지.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서 그렇게 왔으니까 초기 투자금에 그렇게 돼버린 거지. 초기 투자금은 1000이었지만 레버리지를 2배를 쓰고 2배를 써서 3000으로 굴려서 3000에서 만약에 100%가 되면은 또 3000만 원이고 원금에 5배가 되버린 거잖아. 내가 계속 레버리지를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레버리지를 써왔으니 나의 수익률은 일정했을 거야 아마. 전체적으로 한 뭐 70% 뭐 그랬을 거야. 아무리 많아도. 근데 내가 원금을 계속 부어왔잖아. 그래서 내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떨어져 막. 왜냐면 내가 계속 투자금을 늘려가니까. 레버리지는 떨어뜨리고. 레버리지는 계속 또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 왔어. 1억을 찍기 전까지 계속 3천이 원금이 3천이 됐으면 3천 태워서 6천 만들고 6천이었으면 또 태워서 거의 1억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버리지를 늘려와서 써왔던 것 같아. 엄청 빨리 늘은 케이스지. 나는 작년 8월에 이제 도기 때문에 주식을 딱 시작했는데 8월에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년 좀 안
되게 지났지만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2천이거든. 근데 나는 레버리지를 아직 써본 적은 없어. 내가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서는 내가 아직 상승장을 본격적으로 겪어보진 않았잖아. 내가 뭐 코로나 때 저점 찍고 그때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내가 이자를 내는 것만큼 항상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캐시천이어가지고 레버리지는 아직 나는 못 쓰고 있거든. 근데 뭐 레버리지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나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이글벳이라는 걸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그렇게 채울 수 있었을까? 600이었을 때 3천을 레버리지로 쳐박았다는 게 존나 대단한 것 같아. 종목에 대한 확신 플러스 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때 왜 샀냐면 쓰고 얘기해봐. 이글벳은 그 전부터 봐왔었고 그리고 1월부터 1월에 전셋집을 보러 갔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자산활동을 해야겠다는 목적이 생겼고 그러면 나는 유동자산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던 와중에 한 종목을 내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글벳은 내가 직접 주담도 만나고 이 회사의 지금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을 1월달, 2월달에 했었어.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어 많이. 나는 이 회사에 대한 적정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코로나가 오면서 계좌가 박살이 났어. 무섭기도 했지만 그 박살이 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이글벳이 몇 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고민할 필요 없이 마통 때려서 박은 거지. 3,000원? 3,200원? 그럼 시총 한 400억이야. 많이 빠지긴 했네. 오, 시총 3,000원 400억. 확실히 회복 가능하겠다라는. 근데 그 당시에 그건 있었지. 코로나가 진짜 문제가 돼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금융이 박살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 그 시절에. 그때 시점에 2008년도 금융 붕괴 위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를 공부를 했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게 회복 가능한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될 때마다 계속 더 사모았던 것 같아. 한 방에 묻지 않고 사실 한 1,000 사고 더 보다가 또 1,000 사고 더 하다가 또 1,000 사고 이랬어. 분할 매수한 거구나. 근데 다행히 바로 반등이 안 줘가지고 많이 모아갈 수 있었지. 거의 뭐 상쳤지. 2연상을 쳤나? 2연상 쳤지. 이번 맥틴 맥히면서. 실질적으로 2연상이면 60%지만 네 평단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80% 100%. 130%. 근데 2연상 가고 또 계속 우상향 했잖아. 3,000원에 3,500원에 평단 맞추고 우상향 하면서 4,000-5,000원에서 2연상을 갔으니까 130%까지 찍었는데 그때 털면서 내가 팔았으니까 그래서 총 그걸로 수익이 한 1,700 정도 나서 내가 기존에 냈었던 1,000이랑 1,700이 더해져서 한 3,000 정도의 시드가 4월달, 5월달 대상승의 시작에서 생긴 거고 그때 레버리지 썼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4,500에서 5,000에 정도 자산이 모였을 때 레버리지를 3,000을 더 쓸 수 있었지. 왜냐면 내가 번 돈이니까 그때 레버리지를 쓰는 나의 생각은 그랬었어. 내가 번 돈이 3,000이고 3,000을 더 넣었을 때 이 3,000이 잃으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내가 3,000을 더 넣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8,000을 운용을 했던 거고 요때 그 마스크주랑 그 다음에 뭐 제약주, 백신주 요거에 단타를 치다가 한 300, 400도 털리고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사실. 그러다가 이제 오답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래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계속 정리를 해갔고 그러면 이글백과 같은 턴어라운드 주식들을 찾아야겠다가 한 5월달이었고 그때 찾았던 주식들이 알톤이나 KT서마린이나 삼강 M&T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때 나온 거고 SK 렌터카들도 그때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작년은 계속 주식이 상승하는 상승장이었잖아.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이제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올해도 이미 그 박스권 장세가 시작된 지 뭐 거의 한 3, 4개월 지났잖아. 너가 느끼기에는 지금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게 그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자를 내고도 더 수익이 많이 남는다? 박스권에서도? 박스권에서도? 그래서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어. 이자 비용이 늘어났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쓴다. 월에 한 30씩 40씩 내야 되는데 누적으로 3, 4개월 되면 이게 120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종목에서 120 날라면 1000 태우고 12% 그치. 가야 되잖아. 근데 3, 4개월 만에 10% 가면 잘한 투자인데 1억이가 쉽지 않잖아. 이 지점에서 되게 고민되는 것 같아. 박스권에서도 과연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좀 하고 있어. 그냥 경험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썼던 게 맞았던 것 같고 그 기회가 오면 레버리지는 꼭 써야 되는. 당연하지. 기회가 왔을 때는 당연히 레버리지를 태우는 게 레버리지라고 꼭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필수적인 것 같아.
맞아, 나도 동의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올바른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난 이게 오를 것 같아. 안 마치 되지. 코인처럼. 음. 이거 충분히 저점인 것 같은데 아무 주식 정보도 없이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안 되지. 물 타는 용도거나. 그렇지. 그냥 단순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혹은 갑자기 급등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 어. 지금도 뭐 박스피에서 놀고 있지만 이 박스피가 언젠가는 뚫릴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 뚫릴 때 어떻게 보면 그 레버리지 쓸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 것 같아. 분석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랑 이 장의 상승세를 같이 타야 돼. 근데 박스피에서 노는데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다. 그럼 조금 리스키하지. 그치. 비용이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물론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넌 레버리지를 안 쓰는 이유가 뭐야? 일단은 제일 큰 이유가 내가 이 종목을 고르고 투자할 때 뭔가 노이즈가 생길 것 같아. 추가적인 좀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종목을 분석할 때 지금은 나의 이론이 좀 확신이 든다 하면은 나는 보통 이제 포션을 정확하게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 투자금도 줄 거고. 그런 생각에서 내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좀 노이즈가 많이 개입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런 생각에서 아직 내가 레버리지는 안 써봤거든.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내가 이거 투자 하나를 결정을 더 내릴 때 넘어야 좀 되는. 망설임이 생기게 되고 내가 종목을 사더라도 조금만 떨어져도 좀 더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 버티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 이 회사 내부에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정보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믿고서 근데 이제 노이즈가 개입이 되면 그걸 못 참고 손절을 치고 나올 것 같다는 거지. 한 달이라도 그 이자를 낼 수 없는 뭔가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버티지 못하겠다는 그런. 나는 투자를 하면서 아직 레버리지를 안 써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크게 작용할지 사실 상상을 잘 못하겠어. 그럼 300% 쓰는 너는? 나는 레버리지를 확신만큼 쓰는 것 같아. 약간 나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한 15종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 뭐 1억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 한 종목당 한 500에서 1000까지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 파라락 분배가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종목이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나는 레버리지를 쓴다는 개념이 사실 1000을 봐봐. 내가 1000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레버리지라는 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낮은 이자율로 금리를 땡겨 썼어. 그러면 그게 한 3%야. 그러면은 그게 연이자율이란 말이야. 이 연이자율을 내가 한 달 안에도 메꿀 수 있거든. 사실 한 종목이 3% 가는 건 쉽잖아. 한 달 안에. 반대로 생각하면 한 종목이 3%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그만큼 종목에 대한 확신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긴 해. 그렇긴 해. 근데 종목에 대한 확신과 등락 하락은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렇지. 나도 사실 요 근래에는 약간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 박스피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계속 수익을 내던 장과는 다르게 홀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비용들이 월급에서 이자가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 30만 원 정도 들거든. 1억 땡겼으면. 근데 30 딴짓 안 하면은 그치. 내가 뭐 술 한두 번 안 먹으면 30 남지. 그렇긴 해.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고 내가 집중한다면은 레버리지를 땡겨서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 학원 비용이라고 나는 차라리 학원 비용이라고 생각해. 30 정도, 월에 30 정도 내가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1억으로 투자를 하다가 잃는 순간이 왔어. 근데 나는 어차피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내가 수익이 난 범위에서 그걸 끊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 한국이 하한가가 존재하고 이러니까 하한가 다 맞아도 3천만 원이잖아. 근데 내가 수익을 냈어. 나는 여태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냈으니까 그게 커버업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전체 원금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수익 안에서 해결하고 매달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기회비용 이자 배워나가는 지금 현 시점에 내가 투자 판단을 1억이 있으면 사실 되게 투자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어. 한 종목을 100만 원씩 쪼개서 10번을 100번을 넘게 살 수도 있고 10종목을 1000만 원씩 사볼 수도 있어. 실제로 그게 결과값으로 내가 더 돈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 30만 원이 거의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땡겨 쓰는 중인 거지 나는. 나도 레버리지를 쓰긴 할 건데 그 시점은 내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될 때.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한번 장이 빠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생기는 상승 랠리가 진짜 상승 랠리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때는 이제 그러면 기회를 넌 타이밍을 재는 거야. 그치. 그때는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그 수익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나도 어느 정도 연습 삼아 레버리지를 한번 해봐야겠지. 왜냐면 아까처럼 내가 우려하는 게
내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레버리지가 끼게 되면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투자 결정을 못 내릴 것 같다라는 게 나의 이제 생각인데, 그걸 이제 연습을 시켜야지. 나 스스로 내가 레버리지를 끼더라도 내가 항상 투자 결정 내릴 때 그 신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근데 연습이 나는 됐어요, 그거야. 그게. 봐봐. 너의 투자 신념이라는 게 투자 신념과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한다는 게 어떤 특정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기업이 6,000원이야. 음, 6,000원에 너가 샀어. 그리고 너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선에서 풀베팅을 했어. 음, 그러면은 6,000원이었다가 6,500원 갔다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재로 음, 5,200원, 5,000원까지 갔어. 음,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태우고 사는 게 맞잖아. 더 사는 게 맞지. 어. 이론적으로는 맞지. 근데 내가 아직 투자를 오래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어. 그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 이 회사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서 뭔가 확신을 가졌던 종목이고 진짜 분석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쉽게 못 잡아 아직은. 아, 그런 불안감이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그래도 손절은 치진 않거든. 그게 떨어지더라도. 너 말대로 이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외부 변화에 의해서 이게 떨어졌으면 사는 게 맞는데 아직 나는 그건 못하겠고 그래도 손절은 안 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지. 그 종목에 6,000원에 샀어. 6,000원에 만약에 1,000을 태웠어. 이게 5,000원 떨어졌어. 너가 지금 2,000 굴리잖아. 넌 다른 종목에도 투자했잖아. 그럼 얘가 말아먹어도 얘가 이 종목이 말아먹어도 말아먹을 리가 없잖아 사실. 그 아예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치? 그러면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진짜 망한 게 아니라면 그 더 사야 되는 구간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마통이라는 거 썼다가 갚으면 다시 이자는 그 일할로 계산하면 되거든. 어느 지점에 갔을 때는 진짜 이거는 미친 가격이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망하려나? 아예 기업이 사라지려나? 라는 걱정되는 가격이 그 정도 알아보면 있잖아. 한 6,000원에 샀다가 5,000원 내려왔다가 4,000원까지 가는 구간에서 너가 마통을 태웠어. 너가 팔지 않을 거면 4,000에 너가 한 2,000을 마통으로 더 태워. 너 원금까지 못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팔잖아. 4,000원에서 4,500원 갈 때 팔잖아. 팔아도 너의 평단을 엄청 낮춘 거고 이때 수익을 낸 거야. 사실 익절이야. 계좌에는 손실이 찍혀 있겠지만 그렇지. 결국 너가 투자한 근거에서 너는 1,000을 태우고 1,000을 계속 가져가지만 그 사이에서 너가 2,000 잠깐 태웠다가 2,000을 잠깐 익절을 해버리면 너가 쓴 비용은 몇 %밖에 안 되지만 너가 어차피 6,000원에 살 때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요 가격이 다시 오는 그 순간 너는 이거에 대한 단가를 낮춘 이득을 보는 거지. 보는 거야. 그러면 너가 투자하는 어떠한 현금을 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상품보다 단기적으로 시장 이자율을 갭하면서 다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 금융상품을 파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생각한 저점을 뚫어가는 순간 이 순간은 아무도 어떠한 금융상품으로 팔지 않는 금융상품을 내가 계속 트래킹하고 있었던 거고 금융상품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나왔을 때 나 지금 돈 얻지 마요. 저 금융상품이 있대.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 야 저 청약한대. 야 청약 가서 넣고. 이게 결국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계속 장투하면서 얘 적정 가격을 알고 있었고 날아갔을 때 난 야 대박이다 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끌어서 넣었다가 몇 % 먹고 팔면 돼. 한 며칠 내에. 난 그 생각이야. 난 그 생각으로 항상 마통을 쓰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스스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레버리지를 아예 안 써본 레버리지. 사람이나 아니야 다시. 개버리지? 레버리지를 아예 안 써본 사람이나 나처럼 무한대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을 보면은 그 원금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 주요한 항목이 좀 심리적인 게 제일 크게 작용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예 안 써본 사람들을 한번 만약에 사용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하거나 이거 내가 쓸만한데? 아니면은 내가 연봉 이만큼 받는데 레버리지 한 2, 3천 정도는 좀 절약해가지고 메꾸면 되지. 어차피 내 레버리지 다 날릴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사실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투자를 5,000원에 했으면 4,000원에는 더 사는 게 맞아 사실.